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거셉니다. 3%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쪽 일본, 중국, 홍콩까지 일제히 급락세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발 이제 조정 구간에 이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 4월 2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긴장감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도 재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관세는 협상용 카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불안감이 몰려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경제지표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이 하회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표가 고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소비 지출 쪽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여기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 2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들 불안감에 떠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 침체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다가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게다가 관세가 정말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더티25라고 해서 1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가장 이제 미국에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다라고 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또 우리나라도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본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국 대상 쪽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세를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20% 부과하겠다.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은 말이 계속 바뀝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제 입에서 이제 필터링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거세어지는 이런 압박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이제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기를 정말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에는 그렇게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펼친다라는 건데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 제가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대 피해는 GM이다라고도 설명드렸었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또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협상 카드를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히토류 얘기 또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휴전을 만들고 미국에다가 이제 많은 투자를 얻어내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를 판매하고 이 정도 스토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했다시피 31조 원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서 협상력을 좀 키우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수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되시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2,500포인트 이탈하니까 또 숫자 가지고 이거 이탈했네 어쩌네 오늘 현물도 1조 원 파는데 선물도 1조 원을 파네 파생시장 그나마 괜찮다고 하더니 왜 이런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불안감이 조성되는 구간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게다가 3월 말까지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매도 있죠. 오히려 공매도가 나오면은 지금 미리 선조정을 받아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매도라는 것도 투기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면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쳐야지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많잖아요. 바닥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면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고점 부근에 있으면 위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습니다. 공매도도 과열돼 있는 구간, 슈팅 구간에서 공매도를 때려야 아래쪽으로 해서 30%든 50%든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매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추후에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조정을 미리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과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 공포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불확실성이 해결됐으니까 위에 돌파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구간에 온 거고 굉장히 불편한 구간에 온 거는 맞는데요.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한두 차례 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회복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오늘은 이제 월봉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게 가져왔는데 일봉 차트 2,500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 조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리면서 이제 선물 포지션으로 좀 위쪽 방향을 부축해놓고 옵션으로 좀 하방을 해서 단기적으로만 하방 리스크를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야 단기적으로 불안하니까 이제 뭐 고퍼스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 기존에 모아놨던 거는 다 위쪽 상방을 보는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 이번 달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한번 올라가서 2650 돌파 시도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이번 달에도 돌파 시도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눌림목까지 그냥 받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위쪽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숲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봄에 저는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일봉 차트 뭐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역회된 숄더 정도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좀 과하게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불안감 요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80 회복 나오면은 기존에 이 구간은 계속 지켜줬던 구간이고 이탈만 하면은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었는데 다시 한번 뭐 투매를 만들 뭐 필요성까지는 뭐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붙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뭐 더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입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만 그렇지 코스닥도 월봉 차트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시면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기존에 투매가 한번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780 두드리고 눌림목 받고 있다. 그러면은 4월 달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흔든 다음에 위쪽으로 쓱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안정적인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급락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추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과거에는 시장이 양호한데도 제가 조정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겁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투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는 오히려 하단을 흔들고 나서 저항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아, 그때 말 들을 걸, 공포감 갖지 말 걸, 공포를 매수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시 한번 오는 기회다라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날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표 얼만큼 도달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1월 목표치는 말로 없는 3종목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4종목으로 초과 달성을 했죠. 자, 2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 목표는 어땠어요? 100% 이상 종목이 나올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라고 했는데 2종목 100%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140% 초과까지 해서 목표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뭐 그 이상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이 3종목이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3월 목표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차 목표치. 그래도 이 도달하는 종목을 그래도 30종목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왜냐면은 2월 달까지는 시장이 좋으니까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 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썩 좋지 않고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1차 목표치까지 가는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쉽게도 4종목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성 못했으니까 이게 나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요,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번 달에 4종목 모자란 만큼 과거에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4월 달, 5월 달에 제가 요 4종목만큼 더 달성을 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목표로 우리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200% 고점을 높이는 작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차 목표 40종목 저점을 높이는 작업도 4월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뭐 희망적인 멘트나 아니면은 너무 투매나 이런 부정적인 멘트나 이 근거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동안 지켜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검증해드리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목표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는 시장뷰를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좀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 조정을 딛고 4월에는 조금 더 밝은 장세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짚어주셨던 말로홈런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좀 리뷰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골라와 주셨는데, 말로홈런 코너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기대감은 좀 많이 모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애플에 이제 OLED 증착 장비 공급하는 게 BOE랑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캐논 도끼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크로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성장성까지 갖췄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가 동향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은 아쉬웠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선익시스템은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상단 두들기고 하단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단을 5만 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애플이나 뭐 이런 쪽의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의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이제 폴더블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익시스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신 골라주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 이제 자동차주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만로홈런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련 관세 발언이 또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오늘장에서 또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선익시스템이 아쉬웠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화신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동차주가 어떻게 기대감이 높지? 관세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화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현대차의 확실한 1차 협력사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입니다. 선발대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성우하이텍, 화신, SL 같은 경우가 선발대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이 바로 화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부터 해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까지 해서 전기차 쪽 성장 가능성까지도 계속 품고 있는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은 지금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1차 목표치 정말 한 호가 못 미쳤습니다. 이 종목이 아쉬운 종목이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정말 10,000원이었는데 한 호가 50원 못 미쳐갖고 달성 못했지만 이거 제가 볼 때 4월 달이면 그냥 어차피 돌파해가지고 그 이상 말로 홈런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다시 눌림목 갖고 있다. 그리고 양봉 하단 구간에 있다. 여러분들 매수 안 하신 분들, 자동차주 없으신 분들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EAS 종목은 우양입니다. 지난 2월 21일에 식품주 짚어주실 때 만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의견 어떻게 가고 계실까요? 네, 우양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직 뭐 기간이 뭐 그렇게까지 뭐 길지는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날이 뭐 계속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 냉동김밥 열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핫도그, 냉동 핫도그나 이런 핫도그 쪽은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우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K푸드의 신화, 삼형 이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김밥이든 만두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한번 쓱 올라와서 이제 1차 목표치 부근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다가 눌렸습니다. 근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직 구간 나온 거 보이시죠? 화신하고 비슷해요. 매직 구간 나오고 양봉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아래로만 너무 파고 들어가지고 저점 계속 깨고 내려가는 종목 불안하다 하면은 화신이나 우양 같은 이런 종목들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다 시장 때문에 밀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양에 대한 리뷰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휴젤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접근해봤던 역시나 만홈런 종목. 현재 상황에서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투자 의견 가져가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휴젤은 뭐 제가 이 뭐 미용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고 남자도 관심 갖는 시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차트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불안함이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수급도 외국인 최상위 그리고 기관도 최상위 코스닥에서 휴젤만 다 쓸어모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양매수 수급을 이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4만 원 전후 되는 요 구간에서 계속 막혀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밀려야 되는 자리인데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 밀려도 어차피 돌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관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1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도 같이 편승할 타이밍이 또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휴젤도 그렇고 우양, 화신까지 앞으로의 기대감 남아있는 만홈런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4월장에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시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지난달까지 하고 이번 달에는 조금씩 높이면서 이제 휴식 구간을 가졌죠.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200% 넘는 종목이 이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50% 아래 종목은 여기 이제 곧 조만간 못 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슬슬 50% 이제 돌파해 가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올라오고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50%만 넘어가려다가 1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세 자릿수까지도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아마 4월에는 속출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4월 초까지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심리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그래 3월에 맞을 거 다 맞자. 그리고 4월에는 좋은 일 들어오는 것들 내 계좌에 다
반영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긍정적인 이 말로 없는 종목 상위처럼 여러분 계좌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 작년부터 저희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온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또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의 종목들 정리도 좀 해봤고 이제 새로운 종목도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하이라이트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다시 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로 없는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머신비전이랑 머신러닝이랑 계속 우리가 계속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시장의 핵심에 삼성전자가 또 자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로젝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인수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3명 다 특허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지금 눌림목 완성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대응 전략만 보면은 지금 26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락 목표치를 28만 원까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하나에로스페이스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0% 넘게 또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또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 작년 12월 18일에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210% 넘게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또다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25만 원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서 위쪽을 보시고 저는 이제 45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이제 35만 원, 2차는 45만 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24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는데 다시 재매수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4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